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일단 정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이 있어. A라는 게 지금 Y는 3X 위에 점 6, 2,6이고 무게중심은 원점일 때 B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요 라고 하고 있어. 그죠? 일단 상황을 봅시다. 요게 이렇게 해서 Y는 뭐가 있어? 3X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에 원점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어? A라는 점 2,6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삼각형이고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삼각형은 일단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B든 얘가 C든 상관없이 어쨌든 궁금한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요 녀석이 나는 궁금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직선이 궁금한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직선이 궁금한 거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죠? 뭐랑 뭐? 기울기랑 한 점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내가 기울기, 저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제가 지나는 한 점은 뭘까? 딱 이렇게 두 개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라고 줬어. 정삼각형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은 지금 현재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요 선의 정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선은 곧 수선이며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러니까 여긴 얘를 수선입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여긴 얘는 당연히 수직일 거야 라는 이걸 이용해서 여기는 요 녀석 3x라고 하는 기울기가 3짜리랑 수직인 직선이겠구나.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점을 지나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싶어요. 얘가 지나는 점이 뭔지를 체크하고 싶은데 이 점의 좌표로 체크해도 될까? 이 점의 좌표로 체크해도 될까? 아니면 이 점으로 체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요점의 좌표를 줬잖아. 근데 요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으로써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나는 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얘를 말 그대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고 요 점을 실제로 내가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생각 자체, 여기서 외분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는 요 점이 나오는 건 너희가 실제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얘가 0,0이었거든 지금 현재. 그지? 그럼 x 방향으로 2만큼 가고 6만큼, 2만큼 가고 6만큼 갔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1만큼 가고 3만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x좌표는 반만큼만 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도 반만큼만 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봤어. 괜찮죠? 그러면 어때? 기울기도 나왔고 한점도 나왔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는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요거 일반형으로 고쳐서 답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항상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직선이었으니까 나의 관심사는 기울기랑 한 점으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생각,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97번은 뭐야? 직선 제 위에 점 중에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었나 봐. 여기 원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 여기는 요게 지금 x 더하기 3y 더는 10입니다라는 직선이었고 여기 0,0이 있었어요. 지금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는 요 점이 지금 현재 궁금하구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여기까지 됐죠? 저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항상 봐봐. 점이 궁금해 라고 하면은 항상 뭘 봐라? 지나는 선들을 봐라. 지나는 선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개만 알고 있어도 걔네들을 뭐 함으로써 얘네들 이 선들을 연립 방정식을 세워줌으로써 나는 이 점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일단 내가 궁금한 점은 이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선 하나,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선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을 봤더니 이 선이 보이네. 요 선. 요 선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선이 궁금해. 선 중에서 직선이 궁금해.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당연히 다시 한번 기울기랑 어디로? 한 점으로 나의 관심이 이동합니다. 오케이? 지나는 점은 0,0이라고 너무 대놓고 줬으니까 0,0 땡큐.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3이겠죠. 그럼 결국 얘랑 얘를 통해서 이 직선이 y는 3x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으로서 여기 요 점을 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를 너희가 분명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뭔지 그다음에 얘가 궁금하면 관심이 이동. 그 관심이 이동하는 그 느낌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걔가 결국 핵심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1001번인가? 1101번? 1101번. 그래요. 여기는 얘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지 않았나?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수심의 좌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다시. 요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준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준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준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린 수선과 뭐 여기서 내린 수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의 교점인 요 녀석이 나는 현재 궁금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잘 봐봐. 관심의 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궁금한 게 요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를 지나는 선들을 관찰했더니 이 선이 궁금해야 돼. 그다음 이 선이 궁금해야 돼. 됐어? 그럼 이 직선이 궁금한 거고 이 직선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부터 가볼까? 이 직선에 뭐가 또 궁금해야 돼? 기울기가 궁금해야 돼. 지나는 점이 궁금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직선이랑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얘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얘와 얘의 교점이다를 통해서 이 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점도 얻을 수 있고 기울기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는 이 직선이 궁금해. 나의 관심은 기울기랑 한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점은 구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니까 이 점을 구할 거고 이 점이 궁금하면 또 지나는 선들을 관찰할 거고 얘네들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서 이 점을 확보하면 되겠구나. 교점을 구하고 여기는 요 녀석의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기울기를 또 얻어. 그러면 당연히 또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죠. 그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걔네들을 연립함으로써 요 교점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딱딱 정해주고요. 여기는 뭐 x-y 더하기 4는 0이야 라고 정해주고 요 녀석은 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야 라고 정해주고 요 녀석은 y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겠어? 이 점의 좌표가 나는 궁금하니까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하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연립해서 요 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해주면 되고 자, 요 녀석의 기울기는 1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이 녀석은 지금 뭐야? X축이잖아.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X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는 요거 갖다가 X는 저 녀석이야 라고 세워주면 될 거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기서 구해진 직선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계산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 계산을 하면 답은 나온다라는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 이런 작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계속 말하는 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너희가 그 흐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봐봐. 지금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듣고 나서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여기서 얘가 궁금하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다고 여기는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 한 점을 구할 수 있나? 기울기는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은 얘랑 연립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 여기는 얘 기울기를 통해서 얘 기울기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직선 구해지면은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이 직선 교점을 구할 수 있나?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 계산은 좀 번거롭겠지만 이라는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제 흐름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9번. 9번은 뭔가요? 잠깐만. 우리 군방정식 얘기 안 했지? 했어? 군방정식 얘기했니? 좋아요. 자, 여기 물로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까지 이렇게 들었다면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y-1 하나 잡아주고 x 더하기 3y 플러스 3 하나 잡아주고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k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완성시켜주면은 얘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었던 거. 현재 나는 k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k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2,0을 집어넣어 2,0을 넣을 거니까 3 그 다음에 2,0을 집어넣을 거니까 뭐야 이게 5k야? k값이 더럽게 나오네. 마이너스 5에서.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다시 계산하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실제로 저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x-y-1 마이너스 5분의 3 x 더하기 3y 플러스 3는 0 이렇게. 그럼 5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해주고 이러고서 전개를 해보면은 10x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7x가 되니? 마이너스 5y에다가 마이너스 9y야? 그럼 마이너스 14y가 되나? 그다음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니?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x-2y-2는 0입니다가 될 테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좌표에다 표현한다면 이 방정식을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거네 이거. 그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완성된 다음에 여기서 넓이 구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뭐 되게 쉬운 얘기,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짜줄 수 있나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게 군방정식의 개념입니다. 그 군방정식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첫 번째 물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나면 성립합니다. 2,0을 집어넣어서 k값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네요. 라는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14번 문제로 가보자. 14번은 뭐야? 자, 군방정식에서 얘들아, 군방정식의 해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요 녀석입니다. 요거 잠깐만 조금 진지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잠깐만. 일단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군방정식 이 군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얘는 0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도형과 얘는 0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도형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저 군방정식이라고 한다가 핵심이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애를 봤을 때 이런 애를 너희가 봤을 때 여기서 이 교점은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구할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을 해주는 게 진짜 되게 엄청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교점, 그러니까 이 교점은 다시 말하면 뭐야?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뭐야? 기울기. 두 번째 한 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뭔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얘를 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둘 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만 주고 한 점을 주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기울기를 주지 않고 한 점을 주는 경우, 네 번째는 둘 다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다시 찬찬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 요 상황은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는 기울기도 줬고 한 점도 줬으니까 그 자체로 그냥 끝난단 말이야. 유일하게 하나로 똑 떨어질 테니까 내가 더 이상 뭔가 해석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울기도 모르고 한 점도 모르니까 얘가 어떤 점을 어떻게 지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어떤 점을 지나는지, 어떤 직선이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었고,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 두 개가 해석이 가능해,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이 경우를 살펴보자면 얘는 기울기를 정해놨으니까 그 기울기를 가지고 나는 위아래로 모으면서 움직여가면서 해석을 해주면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흐름들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했어? 지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기울기를 이제 움직여가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뭘 할 수 있어? 해석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직선을 바라볼 때 적어도 몇 개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내가 알고 있어야, 적어도 하나 알고 있어야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꼭 해달라라고 했었고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직선은요, 이런 직선은 군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직선을 바라봤을 때 좀 힘들 수 있지만, 여긴 얘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1은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도 0이어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니까, 그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 요 점의 교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1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이 직선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군요라는 요 해석을 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너무나 어렵다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 문제에서 여기 첫 번째 x축 하나 있고 y축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이런 직선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이 이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댔어. 근데 이 직선이 뭔 줄 알고 여기는 요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겨야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버리는데, 근데 여기다 뭘 하나 찍어준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딱 찍어줍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사분면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점을 내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점을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직선을 봤을 때 여기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냐 없냐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로 갈린다까지 얘기를 한 거였어.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뭐의 일종이야? 군방정식의 일종이야, 사실은. 여기서 요 녀석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딱 이런 모양의 군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표준형의 방정식을 토대로 우리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으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군요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 이렇게 주어져,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는 애는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도 충분히 요 선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0,2였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면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것보다 기울기가 뭐해진다면? 커진다면. 그죠? 다시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커져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사분면에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보다 기울기가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 기울기는 얘가 1 갈 동안 1 증가한 거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B값은 1이었을 것 같아요. 기울기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가능하니? 작아지다가 여기는 얘랑 평행한 거보다 어떻게 되면? 더 작아지면. 얘랑 평행한 거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 저쪽에서 또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보다 어떻게 된다면 더 작아지게 된다면 얘는 2, 4분면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곱한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잖아. 해석을 할 때. 봐봐. 해석의 포인트들이 사실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 이렇게 아니야. 됐어. 한 점을 주고서 한 점을 알고 있다. 그럼 한 점을 딱 찍어놓고서는 난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랬을 때 특성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크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고 싶어. 이런 상황. 그다음 또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크고 싶어. 뭐 이런 상황이다. 또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고 싶어. 이런 상황. 이렇게 되도록 하는 m 값을 구해주세요.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m의 범위가 총 몇 개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일단 요때의 기울기를 내가 실제로 구해보는 거지. 만약에 여기는 얘가 0,0이었다 쳐보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뭐 5,-1이라고 쳐보자.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5,6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를 뭐 7,5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5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여기랑 여기 사이,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고 싶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울기의 범위를 내가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한번 표현해 보세요. 주다 보니까 완전 잘못 줘버렸네. 미안해요. 얘를 3,7이라고 할게. 그래야 좀 말이 될 것 같아. 봐봐. 일단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크다 작다의 개념은 충분히 잡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이 기울기가 큰 거니 이 기울기가 큰 거니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그죠? 자, 이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 기울기가 큰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큰 겁니다. 얘가 더 작은 거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기울기의 정의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기울기의 정의는 항상 몇 개의 점이 필요하죠? 기울기를 하나 구하려면은 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점을 하나 줬잖아. 또 한 점을 줬단 말이야. 이렇게 2개의 점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얘는 2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5 갈 동안 1 줄어든 거야. 얘는 5분의 1인데 마이너스야. 이게 요때의 기울기는 얘가 되는 거고. 요때의 기울기는 마찬가지 이유로 5분의 6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요때의 기울기는 3분의 7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들을 각각 구해낼 수 있어. 우리. 됐나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요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그냥 뭐면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5분의 6보다 작으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이제 여기 사이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기울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어떤 지점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 수직으로 서 있는 요 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네들보다 더 어떤 거야? 더 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지점은 m 값이 3분의 7보다 크거나 또는 m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뭐야? 작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됐어? 그리고도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제외가 돼버리지. 그치? 수직으로 서 있는 건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들이 주어져 있어. 그런 포인트를 내가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 찾는 건 일도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 있는 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좀 더 남았다는 거지.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사분면에서 이렇게 이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어. 얘랑 만나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포인트를 지나는 얘보단 더 뭐 해야겠다? 커야겠다라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 포인트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이니까 0,2니까 왜? 이거잖아. 얘 y절편이니까 0,2다. 그 0,2를 찾았으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1이었을 때 1 갈 동안 1 증가하는 거니까 얘의 기울기는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1보다 크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찾아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서 2, 4분면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가서 이런 직선도 가능하잖아. 이런 직선들도 다 이렇게 다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만 가능하겠어? 이렇게 평행하기보다 더 작아지면 가능한 거죠. 평행한 순간부터 얘랑 안 만날 테니까 교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포인트를 찾는 게 마이너스 1이었어. 기울기 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어떤 직선과 평행한 걸 조건으로 하거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범위를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다시 달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이것만 갖다 쓰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것만 딱 갖다 쓸게. 얘가 뭐라고 할까? y는 x제곱과 만나도록 하는 다시 그냥 만나? 일단 그냥 만나. 얘가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예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접근했었냐면 요건 어차피 1차 함수고 여기는 2차 함수인데 맞나 안 맞나 요거 위치관계 얘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거랑 이거 그냥 다짜고짜 연립을 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풀었었냐면 x제곱은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싹 다 넘기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싹싹 바뀌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통해서 m의 범위를 구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직선을 좀 배우고 항상 지나는 점을 배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완전 잘못됐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 플러스 1 말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저렇게 줘있을 때 제가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났으면 좋겠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기울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이 기울기, 이 사이가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접하는 그 순간, 접하게 되는 순간에 m값만 찾을 수 있다면 그때 m값만 찾을 수 있다면 걔보다 더 크고 얘보다 더 작으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저기 있는 쟤랑 연립을 해서 뭐 해주면 되겠어? 판별식이 0이다를 만족하는 m값을 2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걔보다 크다 하나랑 걔보다 작다 하나, 크거나 같다 하나랑 작거나 같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을 대신 풀 수도 있다. 어차피 계산은 똑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계산은 똑같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얘가 사실 이게 시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거기는 걔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 점에서 그럼 기울기가 얘에서 얘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얘가 만나겠구나. 그럼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m값이 난 필요하구나.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m값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그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부터는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들 직선이 하나 나왔어. 직선이 하나 나왔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이다를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그럼 다 됐네요. 그죠? 좋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나요? 자, 17번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 직방이 완전히 다 끝날 거예요. 드디어 직방이 끝날 거야. 잠깐만 얘들아.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이제 직선의 방정식 거의 막바지로 넘어왔어요. 이제 마지막 공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렇지, 수직. 이렇게 돼 있는 이 점까지 거리를 수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정의하거든. 이유는 뭘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리들은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만 유의미하죠. 그죠? 왜? 모든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라는 타이틀을 잡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 여기에 x1, y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었어.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걔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세우면 될까 얘들아? 지금 저기에 주어져 있는 x1, y1, 그 다음에 a, b, c 쟤네들은 다 주어져 있는 값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다 주어져 있을 거야 숫자로. 그랬을 때 저긴 저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뭐라고? 기울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지금 요직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요직선의 기울기는 얘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을 구해야 될까? 이 직선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 좋아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점을 알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 거리를 당연히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의 좌표를 나는 현재 구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근데 이 점은 지나는 선이 지금 이 선 하나가 있고 이 선 하나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요 선의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 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두 개를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점을 구해가지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될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어? 딱 정확하게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 이런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되니? 그 공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표현하면은 결국 저런 식이 나온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부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저거 암기해서 적어가지고 하나의 도구로서 또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증명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이 y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a분의 b 그다음에 x1 다시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랑 열심히 연립하는 거야.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교점과 얘 사이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소리거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계산의 결과구나라고만 생각하자. 됐어? 그래서 요거를 몰라도 공식을 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아까 너희 질문한 문제에서도 해봤던 주제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구나. 근데 공식을 알아두면은 이 공식 가지고 그냥 편하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원점이면 당연히 얘가 여기 0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니까 C밖에 안 남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공식이 간단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막 궁금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갖다 쓰면 된다. 라는 요 생각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공식 자체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1차항들의 개수들 있잖아.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계산 결과가 ax1 더하기 by1이 될 텐데 더하기 c가 될 텐데 거기다 절대값을 박아준 게 여기는 요 거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울 가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일반형 방정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형 방정식 주어져 있을 때 그 표준형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빨리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일반형 방정식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럼 보자.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원점 사이 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1,3이면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 3,1이었대.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2 갈 동안 2 떨어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냥 이 점 갖다 쓰자. y는 마이너스 x-3에 더하기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서 일반형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0,0 사이 거리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은 루트 2잖아요. 그 다음에 0,0 넣으면은 그냥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는 2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식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여기는 이 포인트는 되게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자, 이런 거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자. 우리가 그 해석이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나한테 궁금한 게 PQ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 요거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은 평행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당연히 이 길이는 문제에서 준 거나 다름없죠. 이 길이는 누가 봐도 그냥 2였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길이였나? 이 길이가 구할 수 있는 길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얘는 직선을 하나 준 거고 점을 준 거기 때문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로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길이야. 됐죠? 여기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도 여전히 어떻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딱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게 이 길이가 곧 이 길이랑 똑같을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 길이는 지금 문제에서 준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니까 요 길이는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해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자, 얘들. 조금만 더.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길이가 2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이 길이가 맞거든. 됐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난 이 길이가 궁금한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도 구해야 되고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도 구해야 되고 두 개를 또 빼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도 구해야 되고 그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고 불편한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이 녀석에 있잖아.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다시 여기에 4고 여기 있는 얘가 3이었다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는 몇이겠어? 5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이나 3분의 4나 이런 애들을 주어졌을 때는 결국 3대 4대 5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다음 봐봐. 여기는 이 각이랑 현재 이 각이랑 뭘로 같겠어? 동의각으로 같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수직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는 얘가 수직이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얘가 4대 3대 5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되나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에다가 5의 4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2에다가 뭘 해주면 돼? 5분의 4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는 5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얘 대 얘가 5대 4야. 그지? 얘 대 얘가 5대 4야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기억해놨으면 좋겠네요. 됐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연습을 하고 싶었던 문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더 적절한 풀이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쉴게 얘들아.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제 이쪽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우리가 배웠던 어떤 조건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이 되게 잘 안 잡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상황을 볼 때 있잖아.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런 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는 일단은 K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미정계수인 K를 가지고 있는 식이었거든. K가 없는 식은 그냥 다 숫자를 다 준 식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K를 가지고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점, 그냥 점을 준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뭘 줬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줬거든.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나는 요 길이가 2다라는 이 사실이 여기는 얘가 저 K 값을 구할 수 있는 실마리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니? 됐어? 지금 딱 이렇게 심플하게 이 상황만 주어져 있으면 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거리는 뭐가 되겠어? 어떤 식분의 루트 어쩌고저쩌고 분의 여기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는 요 녀석이 곧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여기에 K, 얘가 K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 요 식 자체가 K에 대한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거기는 그 녀석이 2라고 한 거니까 얘는 얘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등식이 곧 K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내가 관찰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석을 연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2다라는 요 사실이 K 값을 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 라는 걸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쉬운 건 되지만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쨌든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준 거, 여기는 요 거리를 준 게 결국 이거 K 값을 구하라고 준 거구나라는 게 그게 거의 직관적으로 바로 머릿속에 딱 박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석의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흐름들을 잘 잡아내야지 나중에 해석이 좀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그거 말고 크게 말하고 싶은 어려운 얘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넘어가 되겠네요. 19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도 우리 유형 오늘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 자, 일단 다음 거 문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얘랑 평행하고 여기 있는 얘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인데 그 y절편은 양수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는 얘랑 뭐 하고 싶다? 평행하고 싶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지? 얘랑 평행한 뭐야? 직선이야.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이다라는 저 정보는 나한테 문자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번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울기와 한 점이란 말이야. 그죠? 기울기랑 한 점. 근데 기울기는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한 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0,k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냥 가정했다.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게 y는 뭐야? y는 4분의 3에다가 x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미정계수 k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얘들아 반드시 이렇게 표준형으로 짤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반드시 표준형으로 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일반형을 쓸 거잖아. 그지? 표준형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짜면 되고요. 미정계수 하나 정도는 괜찮아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직선 자체를 애시당초 3x-4y 플러스 c 정도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인데 어디를 지나는지는 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짜도 괜찮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여기는 C값을 구해주면 뭐가 됩니다? 저기는 제 직선이 완성됩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계산량이 당연히 더 많아질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25니까 5분의 그 다음에 2,1이니까 6-4 플러스 C 절대값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5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5라고 하고 여기는 얘는 C 플러스 2의 절대값이니까 C 값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죠? 5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7 하나 나올 거야. 근데 Y절편은 뭐였으면 좋겠으니까 양수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여기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기 때문에 4분의 C가 Y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C값은 양수였으면 좋겠네. 그럼 여긴 얘가 3이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공식을 더 알려줄 텐데 여기에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이다. 얘는 일단 딱 보면은 얘랑 얘의 관계를 먼저 봐봐. 여기서 C랑 C-는 서로 다르지만 A랑 A 같고 B랑 B 같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는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평행한 두 직선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는 요 거리를 D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D라고 하는 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C 빼기 C 다시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공식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요거 상수항 두 개만 빼버려가지고 걔네들의 차이를 분자에다가 박아주기만 하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이 숫자랑 이 숫자 맞춰줘야 돼.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맞아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는 얘 하나가 6x-8y는 0이었다라고 대신 얘 대신에 얘를 줬다면 얘를 빨리 이렇게 변형해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5분의 얘는 0이고 얘는 5니까 그럼 그 차이가 5잖아. 그럼 거리는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선생님 저거 절대값 어디 갔어요? 절대값 쓸 필요가 없죠. 그치? 절대값의 의미는 애시당초 보니 얘랑 얘의 차이예요. 이런 뜻이잖아. 차이예요. 그지? 그러면 하나는 0이었고 하나는 5였으니까 두 개의 차이는 5였으니까 그냥 5라고 쓴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 21번에다 좀 별표를 하나만 좀 쳐주세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보자. 일단 1번, 여기 4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요거 정리해보면 k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의 y,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가보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그러니까 루트에 x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분해. 그다음 0,0을 집어넣으면 얘 싹 다 사라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길 원하고 있니 얘들아?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되길 원하고 있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루트에다가 결국 뭐가 되냐면 2k제곱에 플러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분의 2가 됩니다. 여기는 얘의 뭐가? 최대값이 궁금하군요. 괜찮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상수로서 뭐 하고 있으니까 일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값이 뭐 하면 뭐 할수록 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요 밑에 있는 2k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뭐인 순간을 찾을 거야? 반대로 최소인 순간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0이니까 0 집어넣은 게 최소일 거 아니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였을 때, 즉 루트 2분의 2라고 하는 요 값이 뭐가 됩니다?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루트 2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자, 이런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로 44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 m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가만히 째려보면 어때? 그냥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가 될 거고 여기다 4,3을 집어넣으면 4m이니까 얘는 6m이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 절대값 뭐야? 6m 플러스 3이에요. 여기는 얘가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가 궁금합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는 저기는 얘가 뭐였어? 상수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상수였으니까 여기는 얘만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는 커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얘가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얘도 같이 작아지면 얘가 최대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요 녀석의 변화에 따라서 얘도 같이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의 최대를 구하는 거는 여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 두 문제가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가 되고 여기는 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예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는 무슨 해석이 좀 필요하냐면 얘들아 기하적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문제나 똑같이 이 기하적 해석을 정확하게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부터 봅시다. 봐봐. 일단 아까 그 문제, 요 문제였나요? 요 문제나 지금 요 문제나 지금 요 문제나 요 세 문제를 보고 같이 생각해봐. 요 세 문제는 지금 전부 다 K 하나 달려있죠. 여기도 지금 K 하나 달려있지. 여기는 M이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저 세 개의 방정식은 전부 다 뭘로써 해석할 수 있겠어? 군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세 개의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은 얘가 0이 되며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3x-y 플러스 2가 0이고 동시에 x 더하기 y가 0이 되는 이것들의 교점을 항상 지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m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y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즉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라고 하는
항상 지나는 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나한테 뭘 줄 거냐면 항상 지나는 점을 나한테 던져줄 게 분명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무슨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냐면 봐봐. 여기에 어떠한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점이 있고 어떠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 요 길이의 뭐가 궁금하다고? 최대값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여기 요 점과 요 점에다 선을 하나만 딱 그어버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거든. 이해되니?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긋기만 하면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반드시 이 길이나 이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빗변이 뭐해? 제일 길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노란색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보다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여기에 다른 선을 하나 내가 이렇게 또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노란 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 선은 여기는 요 길이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런데 얘가 어떠한 직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다시 어떠한 직선을 긋는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 한 가지 예외 사항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거와 수직으로 생긴 요런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됐어? 다시 얘랑 얘가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게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직선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진 않잖아.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이 주황색 상황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빗변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빗변보다 짧은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떠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얘에서부터 얘까지 선을 그어주고 걔랑 수직이 되는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었을 때가 최대인 상황일 거고 최대값은 결국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됩니다라는 결론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원점이 하나 있었구만. 그 다음에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라는 x-y-있는 0이야 하나랑 x 더하기 y는 0이야 하나가 있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거야. 두 개를 더하면 2x-2가 0이니까 x는 1이겠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니까 얘는 1,-1이라는 1,-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 있는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그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랑 수직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이 길이가 곧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0,0과 1,-1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한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든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항상 지나는 점과 여기까지 요 거리가 결국 그 거리 최대값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직선은 어디여야 어떤 상황이어야 여기는 얘랑 얘를 이은 이 선의 수직인 직선이어야 그때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기하적인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어. 아까 막혔던 여기는 이 계산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계산할 때도 여기는 요 녀석의 최대 치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산이 불편했었잖아. 그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편하게 구해지고
또 안 구해졌던 녀석이 다시 어떻게 구해지는지 흐름을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이거는 이번에는 마찬가지 m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2가 되겠죠. 더하기 y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릴 필요도 없구나. 여기에 지금 4,3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얘와 뭐였으면 좋겠어? 수직이었으면 좋겠어. 그때 얘가 최대값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가 될 때 여기는 이 직선은 얘랑 뭐였으면 좋겠다? 수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6갈 동안 얼만큼 증가하고 있으니까 3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요 해석까지 추가해가지고 지금 요쪽 파트를 너희가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좀 쳐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되나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2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25번 하면 끝나나? 좋아요. 2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제 유형 22번으로 가볼 건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꼭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 거야, 오늘.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야. 알겠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얘들아, 자, 선생님, 요번 수업 시간에 요거 설명한 적 있니? 없어? 자취의 방정식 설명부터 가볼게요. 알겠죠?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 뭘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잖아. 선생님이 여태까지 강의한 경험으로 봤을 때 자취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 너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취의 방정식 진짜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해서 끝나는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가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선생님 아마 이거 시작할 때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형과 이 방정식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양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문장으로 써졌어. 그렇죠?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도형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나요, 얘들아?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있고요? 도형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도형이 있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방 쪽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미리 좀 하고 갈게. 원이라는 도형이 있고 여기는 얘 원의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있거든.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도형이잖아. 얘네들이 무슨 관계일까? 일단은 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에 대한 해석과 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 측면에서 얘를 바라봤을 땐 사실 되게 쉽거든. 얘 측면에서 얘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얘의 뭐가 해를 뭘로 나타냈을 때 하나의 순서쌍인 점으로 나타냈을 때 그 점들을 이어서 만든 하나의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오케이?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 내가 좀 귀찮네 이거는 숫자가 얘를 몇 정도로 해볼까? 25 정도로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반지름이 5짜리 있는 원이 된다는 뜻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얘 방정식의 해를 내가 대충 구해보면 5,0도 있고요. 0,5도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3도 있고, 그 다음에 4,-3도 있고, 마이너스 3,4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점들이 다 여기 있는 요 한 점, 요 점이 요 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점이죠. 요거는 요 점입니다. 요거는 요 점이죠. 요거는 4,3이니까 요쯤에 있는 요 점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4,-3이니까 요쯤에 있는 요 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여기 있는 얘를 이거 실제로 다 집어넣으면 이거 다 이거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집어넣어. 열심히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 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헤드를 잘 모아서 걔를 점으로 만들어서 점을 다 찍어보면 거기는 걔가 도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의 첫 번째 관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결국은 뭐가 된다? 이 도형을 이루고 있어. 방정식의 해를 찍어봤더니 그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고 있어.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기는 얘네들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럼 그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점들이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요거랑 요거의 관계, 요거랑 요거의 관계, 요거랑 요거들이 어떤 관계들을 이루게 될 거거든. 그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x랑 y의 뭘 만들어버려? 관계가 있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버려 라고 하면 그 식이 하나의 방정식을 띠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관계들을 규명하는 하나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 도형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방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의 중심을 알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원의 중심의 좌표를 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입니다. 를 내가 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 y라고 그냥 대표로 하나만 딱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씌운 게 1입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있는 x좌표와 y좌표는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다 1이 되는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다 1이 되는 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 식이 곧 이 도형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점의 자취라고 불러요. 이 점의 자취. 오케이? 이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개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x랑 y에 뭘 만족하는 관계를 만족하는 그 관계식만 찾아내면 그 관계식이 곧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 사실 그래서 생각하기 진짜 힘든 건데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얘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얘에 대한 해석 이쪽을 가지고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해결하고 싶어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좋을까요? 여긴 또 자취의 방정식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잠깐만요. 적당한 문제가 없을까? 여기도 적당한 문제가 없네. 선생님 하나만 그냥 만들어 볼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취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풀 거거든. 첫 번째는 그 자취가 되고 싶은 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을 x, y라고 놓는다. 두 번째는 그 x와 y의 관계식을 만든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의 100%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어때? 되게 심플하거든. 되게 쉬운 개념이야, 실제로. 오케이? 개념 자체는 쉬운데 얘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여기에 뭐 3,1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뭐 1,3이 있었어. 두 점이 있었어. 얘가 A랑 B래. 그런데 두 점으로부터 의 거리가 2대 1인 점의 자취가 궁금해. 아니 그냥 쉽게 가자. 1대 1인 점의 자취가 궁금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궁금해.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봐봐. 난 여기다 지금 1,3을 찍었어. 여기다가 지금 3,1을 찍었어. 그 다음에 거리가 같은 점이라니까 요쯤이 어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 같아지는 이 점도 있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지는 이런 점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뭐가 되는 요 녀석의 자취가 궁금했으니까 요 점을 x, y라고 놓을 거예요가 1번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x, y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난 두 번째는 x랑 y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고 나한테 문제에서 정보를 줬으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의 루트와 같을 테니까 루트는 다 벗겨버리고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이걸 잘 정리해보면 어때? 여기는 얘를 정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요 1 없어지고 얘랑 얘도 없어지고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없어지고 얘가 넘어가면서 4x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y가 되면서 결국 뭐가 돼? y는 x라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 직선을 바라보면서 이 점 하나를 지나는 그 도형은 결국 뭐였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x라는 직선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이걸 만족하는 점의 자취가 되는 거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점을 x, y라고 놓는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x랑 y의 관계식을 열심히 구해준다. 이게 2번입니다. 아까도 뭐였어? 원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줬을 때도 x랑 y라고 놨었고 그 다음에 x랑 y 관계식을 열심히 세운 게 자취의 방정식이 됐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진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그 자취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필수 자취라고 부를 만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원방 쪽에서랑 직방 쪽에서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필수 자취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중에 배우는 이제 원방 쪽에서 필수 자취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가지고 필수 자취로서 하나를 또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필수 자취라는 거는 얘는 교육 과정에서 그냥 아예 너희한테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라고 그냥 너희들한테 설명까지 다 해주는 되게 친절한 자취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전략을 짜주면 된다는 소리거든. 됐어? 근데 만약에 지금 봐봐. 지금 이건 뭐니? 이쪽으로 와서. 자 봐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이 얘 또는 얘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었어. 얘랑 얘를 구해달래 라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각을 이등분한다. 이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을 얘기하나? 요 직선. 그 다음 또 각이 여기도 있으니까 요것도 이등분하는 요런 직선 하나 더 있겠죠.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이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봐. 그냥 여기에 지금 얘가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x-2y 더하기 2는 0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빨간색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직선이 궁금하면 당연히 관심은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한 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연립해서 요점의 좌표 구하면 한 점은 되잖아. 됐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의 기울기라든지 이거의 기울기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긴 하거든. 오케이?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 알겠죠? 나중에 두 번째 얘기할 때 할게. 그러면 여기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뭘 해야만 너희가 암기를 꼭 해야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애야. 이렇게 판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로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라고 너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지? 이 각이랑 얘가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당연하게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까지 거리가 같다는 소리로 재해석을 할 수 있거든. 다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해석을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거리가 같아. 여기서 거리랑 여기서 같다.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됐어? 그래서 나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로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라는 요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 봅시다. 여기는 요 점의 좌표. 항상 자취가 궁금하면 뭐라고? 궁금한 점의 자취. 점을 x, y라고 놓는다. 아까 1번이었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여기는 요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x, y 똑같으니까 그냥 그 식 그대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루트 5분의 절대값 x-2y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얘네들이 뭐하다? 같다라는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 식이 곧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그럼 여기서 루트 5, 루트 5를 없애버리고 절대값이니까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x-2y 더하기 2일 수도 있었을 거고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빼기 2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줘서 얘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거 정리해줘서 얘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몇 개 얻을 수 있게 된다? 2개 얻을 수 있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A, B 그 중에 1이랑 3이겠네요. 여기 얘는 3이랑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C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여기 파란색으로 쓴 여기는 얘가 해결 전략이다. 이 해결 전략을 모르면 못 푼다고 볼 수도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자취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각을 이등분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각을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은 나는 필수 자취로서 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몇 번이야? 23번. 일단 요거 지운다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는.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봐. 이거 어디 갔니? 우리가 논증기하 쪽에서 그냥 여기는 얘 길이도 모르고 얘 길이도 모르고 얘 길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기하 쪽에서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사실상 거의 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기하에서 좌표를 안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되게 파워풀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랑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알고 있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됐죠? 그럼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요? 다시 넓이가 궁금하면 나의 생각, 나의 관심사는 어디로 흘러가죠? 너무 쉬운 생각이야. 너무 쉬운 생각이라서 오히려 하기 힘든 생각인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죠.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밑변의 길이랑 높이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니?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밑변으로 보기로 작정을 했나 봐 라고 생각해봐. 얘를 밑변으로 보기로 작정했나 봐. 그럼 나는 일단 첫 번째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 안 되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여기는 얘의 길이를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두 번째 뭐라고? 높이가 궁금하다. 자, 이 높이가 궁금하대. 그럼 이 높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난 얘가 궁금하거든. 근데 이 녀석의 정체는 뭐지, 얘들아? 이 녀석의 정체는?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잖아.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얘는 두 점이나 줬잖아? 두 점 줬다는 건 기울기도 줬다는 거고 점도 충분히 줬다는 소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완성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점을 줬다는 얘기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돼. 즉 파란색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맨날 선생님 생각의 흐름 하는데 그 생각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서 그래. 알겠죠? 다시 한번. 세 점을 줬어요. 지금 문제처럼 세 점을 줬대. 그냥 아무 데나 찍어놓고 한번 해볼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그냥 마이너스 4,3이라고 하고 여긴 얘가 2,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얘가 1,4였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 됐어? 그럼 실제로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밑변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 길이를 구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 x좌표 차이는 1 차이 나고 y좌표 차이는 무려 9 차이가 나네요. 그럼 루트 82가 되겠죠. 딱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드네. 그치? 그래서 잘못 잡았구나. 그러면은 작전을 좀 바꿔볼까? 여기는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얘를 밑변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럼 얘랑 얘 몇 차이나? 5 차이 나네. 그렇죠? 5 차이 나고 여기는 얘랑 몇 차이나? 1 차이 나. 그러면 얘는 루트 26이 되겠지. 그나마 조금 낮긴 하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점에서부터 거리를 또 구해서 이 길이랑 곱해서 2분의 1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x좌표가 5만큼 갈 동안 y좌표가 1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실제 5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요 따위로 그려놔서 이런 거지 실제로 기울기는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지나는 점이 1,4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y는 5분의 1에 x-1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세워주면 5랑 5를 곱하면 5y는 x-1이고 그 다음에 20이니까 더하기 19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x-5y 더하기 19는 0이에요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만 구해버리면 이제 얘랑 곱해가지고 2분의 1까지 곱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5 거리를 구하려고 가니까 여기는 얘가 루트 1제곱 더하기 25니까 여전히 26이 나오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플러스 19래 절대값 씌워줄 필요도 없겠네. 얘가 높이야.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긴 제가 루트 26이라고 줬네. 여긴 얘는 2분의 1이네. 됐어?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21이니까 46인가요? 46이니까 23이 되겠지. 넓이는 23이군요.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매번 반복해서 일반화라는 걸 또 시켜보니까 매번 이런 짓을 하긴 또 너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식이 또 나온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들어봤죠? 오케이? 못 들어봤니?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긴 얘가 x1, y1이고요. 여긴 얘가 x2, y2야. 여긴 얘가 x3, y3이야. 이거 좀 나중에를 위해서 좀 바꿀게. 이렇게 이게 3이고 여긴 얘가 2야.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그 공식은 2분의 1을 달아주고 이렇게 절대값을 하나 박는데 이건 좀 공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x1, y1, x2, y2, x3, y3, x1, y1 해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x1, y1, x2, y2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묻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묻지 마. 결과만 기억해.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x1, y2, x2, y3, x3, y1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를 뺄 거야.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해서 이렇게 뺀 거를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2분의 1 계산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야. 이게 그냥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식의 출처는 묻지 말고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죠? 실제로 이 녀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이 두 개의 직선 사이 거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요,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또 열심히 구한 다음에 여기는 얘랑 곱해가지고 2분의 1을 곱해.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그 결과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얘를 외우기 쉬우라고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준 것 같아. 그래서 여긴 얘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빼기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신발끈 모양이라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부르고 사선 모양이라고 해서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 알겠죠? 그리고 이 공식이 진짜 파워풀할 때는 언제냐면 진짜 파워풀할 때는 한 점이 0,0일 땐 진짜 이거 개꿀 공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0,0이 됐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0,0, 여기도 0,0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얘가 0,0이 되고 x1, y1이 되고 x2, y2가 되고 다시 0,0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이야.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지금 여기 x1, y2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또 0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또 0이야. 여기는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x2y1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결과까지 0이 되면서 그냥 이게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랑 크로스해서 곱하고 얘랑 크로스해서 곱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에 2분의 1만 해주면 바로 넓이가 튀어나온다는 개꿀 공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일 땐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겠지.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0,0일 땐 진짜 되게 편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신발끈 공식이다 이런 게 있어. 이거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 얘는 그냥 2분의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3,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4 다시 한번 마이너스 4,3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20, 이렇게 하면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이 되면서 됐습니다. 시윤이 혹시 나중에 끝나고 데스크로 와야 돼? 그렇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2분의 1만 딱 잡아서 요거 계산해버리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딱 나와버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선생님 이 공식은 열심히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얘랑 얘랑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원래 풀이대로 여기 얘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원래 풀이대로 접근해서 성공한다면 보너스로 여기 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둘 다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시험장 가서는 얘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제 원래 풀이를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풀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보자마자 진짜 너무나 어때? 너무나 좋죠. 얘랑 얘랑 곱하면 2고 얘랑 얘랑 곱하면 4K잖아. 그냥 뺀 거야, 절대값. 얘가 몇이래? 4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4K-2의 절대값이 몇이었으면 좋겠어? 8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K-1의 절대값이 몇이었으면 좋겠어? 4였으면 좋겠어. 양수 K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2분의 5가 답이야. 그러니까 몇 줄 쓰지 않아도 그냥 답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겠어? 저것만 가지고 풀다 보면 원래 흐름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게 사실 제일 치명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쓸 때는 이걸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오케이? 그렇게까지 됐을 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그냥 활용 문제예요. 그냥 활용 문제.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네요. 이것도 공식 만들어지는 빈칸 추론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크게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24번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여기 1152번 문제 같이 해보자. 자, 점 A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점 B는 직선 얘 위의 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최소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도형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있대. 이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점 A의 좌표가 궁금하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일단 최단 거리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A라는 점이 하나 정해지면은 B라는 점은 당연히 따라서 올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A라는 점을 어디다가 지정해 주는 게 제일 짧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거든. 됐습니다. 그럼 어디였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얘가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었잖아. 여기서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게 딱 접하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점이 뭐였으면 A였으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디서 내린 수선의 발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해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겠어? 여기는 요 녀석의 방정식이 궁금한 건데 요 직선이 난 궁금하잖아. 근데 얘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줬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직선의 기울기가 2였을 거야. 근데 지나는 점은 모르니까 지나는 점을 여전히 0,K라고 잡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겠어? 2X 플러스 K가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얘랑 뭐 한다고? 얘랑 접한다고. 그러니까 X제곱은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요 녀석이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판별식을 써주면 그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K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됐나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니까 실제 그 교점은 1,1이라는 중근을 갖겠죠.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이었군요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이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1이 나오겠지. 1,1이 되니까 답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 그 다음에 직선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껏해야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은 뭔가 할 수 있었어.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졌었어. 겨우 그 정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거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하고 잘 어떻게 막 짬뽕 시켜가지고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식을 만들어서 거기는 걔의 문제를 풉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식 자체가 나오질 않고요. 식 자체가 나오질 않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희가 해석 능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그 해석 능력을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보여요. 선생님 안 보여요.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안 보이는지를 분석해봐. 일단 첫 번째로 공식 암기라든지 개념 습득 자체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경험이 또 부족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거든. 여기는 이 파트를 잘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너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낭비하면 안 돼요. 이쪽 파트는 풀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 걸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야지 단순히 숙제를 하랬으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식의 공부는 어차피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진짜 좀 진지하게 하나하나 해석도 내가 다 해보면서 해설의 도움도 받아보고 개념의 도움도 받아보면서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숙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거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얘기고 다음 시간엔 이제 원방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했어요.